찾는 수요에 비해 가지고 공급 물량이 적죠. 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 가지고 거진 2만 가구가 부족해요. 더 심각한 거는 내년에는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내후년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생겼을까? 그러면 곰곰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은 공급하고 수요에 의해 가지고 돌아갔는데 공급이 부족하면은 그 상품에 대한 값어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올해도 지금 수요에 비해 가지고 공급 물량이 2만 가구나 적은데 심각한 건 내년, 내후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올해 2만 9천 가구는 2년 전이나 3년 전에 청약했던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올해부터 나왔는데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급 물량이 계속 줄고 있죠. 공급 물량이 늘어나야지 가격이 안정이 될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3년 뒤에도 공급 물량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에 의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구축 물량들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타이틀 제목을 보시면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올해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내가 지금 무주택인데 분양권을 하나 받았단 말이에요. 주택 보유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서울에 분양권을 하나 받았는데 다른 데에 집을 살려고 하면은 취득세가 8%가 적용될 수도 있고 12%가 적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청약을 받고 나서 집 한 채를 구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를 찾아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죠? 전세 매물들이 풍기 현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분양권 받았는 사람들이 거진 전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나라는 전세 기준을 보고 이 아파트가 좀 더 올라갈지 아니면 거품이 껴있는지 이걸 보는데 전세 가격이 가뜩이나 올라가고 있는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존에 있던 매매 가격대가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형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은 매매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2년 뒤에, 3년 뒤에 입주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시장에 입주 물량으로 나오면 참 좋은데 올해부터 또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공주택이거나 그리고 민간에서 시행하는 분양권 상한제가 들어가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민간 같은 경우는 길게는 3년 그리고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까지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입니다. 집을 짓는 데에 몇 년 걸렸다 그랬죠? 빠르면은 2년, 보통은 3년 정도 돼야지 입주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게는 5년까지도 실입주가 된 상태여야지 그 다음에 5년 뒤에 팔 수가 있다는 거는 길게는 분양권 받고 나서도 8년 동안은 시장에 공급 물량으로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공급 물량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새 아파트라는 거는 나오기가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입주가 가능한 구축 아파트가 주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건축이 들어가는 아파트도 있을 거고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그게 입주 물량들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나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나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조합 측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냈는 데에서 크게 이득을 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포기하는 아파트들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팔려고 하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은 구축 아파트가 더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공급 물량들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의 값어치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금입니다. 양도세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도했을 때에 양도세가 40%였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6월 달이 지나가면은 단기 매도했을 때에 70%입니다. 1년 이상 보유를 했다 그러면 60%고. 그런데 조정 지역 내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채를 팔았을 때는 기존에는 10% 중과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는 20% 올라갑니다. 3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 올라가요. 어마무시하게 크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예전에 집을 한 채를 사가지고 지금 2년 정도 보유해가지고 집을 팔려고 하니까 기본 세율에 적용이 돼요. 근데 그 시세 차익이 5억 정도 이렇게 받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5억 정도 이렇게 받다 그러면은 기본 세율이 어떻게 되죠? 42% 정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은 3주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또 30%가 더 중과가 되겠죠. 그럼 그게 72%죠. 또 지방세까지 붙는 거예요. 거진 80%가 양도세율로 들어가는 거예요. 5억을 내가 차익을 받는데 80%의 양도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양도세 다 내고 2년 동안 보유했는데 양도세 다 내고 나서도 3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는 건 별로 없겠죠. 지금 현재 5억 정도 지금 차익을 보고 있는 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 공급 물량이 별로 없어. 그리고 시장에 지금 금리가 초저금리예요. 그런데 전세도 기해가지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요. 시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80% 이상 양도세를 낸다 그러면은 내가 종부세 낼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가지고 가실 겁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다 환경은 틀리겠죠. 그런데 여력만 된다라고 하면은 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3주택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팔지 않고 그냥 끝까지 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양도세가 지금 6월달 이후부터 기본 세율이 들어간다 그래도 거진 3주택 이상 되는 사람들은 80% 이상의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매물들이 나와 있을까요?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6월 전에 다주택자들의 매물들이 좀 많이 쏟아질 거다. 그렇다면은 그때 되면은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의 가격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영향은 미비할 것 같아요. 다주택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작년에 정리할 사람들은 다 정리를 했어요. 웬만히 괜찮은 입지에 들어가 있는 이런 물건들은 증여를 하거나 다 분산을 했는 사람들은 다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종부세 영향도 덜 받게 이렇게 들어갔을 거고. 그렇게 다 이게 흩어놨을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내가 자산을 불려받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작년이나 1월 달이나 2월 달쯤에 다 지금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부 다주택자들의 물건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그런 물건들은 내가 지금 정리한 상태에서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은 세금 내더라도 팔 물건들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보유 자산들을 불리려고 시도를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양도세입니다. 이 양도세 때문에 시장에 매물들이 6월달 이후로는 더 들어갈 여지가 많은 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자, 세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이게 또 되게 큰 게 기존에는 내가 지금 다주택자라고 해도 10년 이상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양도세의 80%까지는 공제를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시장에 공급 물량들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거주를 해야지 80%입니다. 거주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 보유 기간이 10년이라면은 40%만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다주택자들은 20에서 30%밖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보유 기간이 어떻게 됐든. 보유기간이 10년이 넘었다고 해도 20에서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굳이 내가 이걸 뭐 이렇게 내가 양도세를 내면서까지 물건을 팔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금에 의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지금 매물들이 나와 있던 것도 다시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장에는 지금 공급 물량들이 기존에 나와 있던 것보다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수요는 없을까요? 맹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수요대로 그냥 있다란 말이에요. 경기도권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방에서도 내가 똘똘한 한 채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있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주요 지방 쪽으로는 다 조정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제일 안전한 곳으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해요. 지금 다 조정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어디를 투자해야 됩니까? 그럼 제일 안전한 데는 어디예요?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서울 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전하게 지금 상태에서 올해 볼 수 있는 거는 서울이 제일 유력하다는 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상승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부동산이 폭락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상승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을 투자가 들어갔을 때는 이 실물 자산이 내 자산을 불려주는 그 환경이에요. 이때는
나의 그 경제적인 등급이 몇 단계나 올라갑니다. 하락장에서는 제가 일반 물건을 안 봐요. 무조건 경매 물건을 보죠. 시세보다 더 이렇게 벌려놓고 이렇게 저렴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경매하기가 되게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집을 한 채 사려고 해도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고요. 세금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 경쟁자들이 예전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만 된다라고 하면은 경매 시장의 물건들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8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을 보는 거는 7, 8천은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경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 시장에서는 1, 2천 깎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환경적으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입찰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격에서 다운시켜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취득세도 떨어뜨려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물건을 보시면요. 전용 면적이 101제곱미터예요. 감정가가 7억 5천인데 신건에서 6명밖에 입찰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얼마 정도에 이렇게 매물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4층이 나왔는 게 9억에 지금 받으려고 해요. 지금 다른 거는 12억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최소한 9억에는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34평 되는 게 전세가 8억을 받으려고 하네요. 8단지 한번 볼게요. 8단지에 34평 되는 게 지금 6억 3천 받으려고 하네요. 그러면 37평은 못해도 7억까지는 전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8억 3천에 받았잖아요. 시차익은 7천 정도 이렇게 보고 들었고. 그래서 본인이 7억 정도의 전세를 뺀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1억 3천 정도만 있으면은 요거 37평 9억짜리를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올해가 지나가면은 전세가 지금 7억이고 매매가 9천이라 그러면은 전세하고 매매 가격하고 갭 차이가 정말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올해 지난다고 하면은 매매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현재 진행하는 물건들을 한번 볼게요.